은퇴의 시작과 빈자리. 퇴직식이 끝난 뒤 임소영은 남편 박성우와 함께 대중교통을 타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축하 화분의 흙냄새가 살짝 올라왔고 식탁 위에는 퇴직금 명세서와 노란 메모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커튼을 반쯤 걷고 전기를 아끼자며 거실등 대신 스탠드를 켰습니다. 소영은 손때 묻은 가계부를 펴고 지난 3개월 지출을 검토하며 항목마다 빨간 줄을 그었어요. 병원비와 관리비, 자동차 보험료를 더하니 예상보다 남는 돈이 적었습니다. 박성우는 이제 천천히 살면 되죠라고 말했지만 말끝이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노트에 생활비 절감 5가지라는 제목을 적고 장보기 빈도와 난방비 조절을 항목으로 나눴어요. 시계 초침이 크게 들리는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물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소영은 서랍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중고거래 앱을 설치했고 인증 절차를 차근히 따라했어요. 첫 게시물로 잘 쓰던 냄비 세트를 올리고 사진 각도와 조명을 바꿔가며 설명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알림음이 울리자 예약 메시지가 도착했고 거래는 같은 동네 편의점 앞에서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조심스레 현금을 지갑에 넣으면서도 사소한 성취감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수증 봉투를 정리하며 오늘 번 금액을 가계부에 기록했어요. 박성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가 곧 끄고 무리하지 말아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영은 인터넷 뱅킹에서 예적금 현황을 확인하며 만기일을 캘린더에 표시했어요.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서서히 내려앉자 방안 그늘이 길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소영은 노후라는 단어를 손바닥에 써보듯 머릿속에서 되뇌었어요. 당분간은 제가 좀 더 벌어볼게요라는 말이 조용히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박성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눌러주었고 초침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날 밤 소영은 아침에 팔 물건 목록을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혹의 링크. 다음 날 오전 소영의 휴대폰에 판매 대행 부업이라는 알림이 2차례 연속으로 떴습니다. 문자를 열자 깔끔한 로고와 사무실 전경 사진, 실시간 정산 그래프가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루 10만 원 가능이라는 붉은 배너가 상단을 차지했고 하단에는 최근 정산 캡처가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채팅방 입장 링크를 누르자 관리자 최강철의 공지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참여자들은 성공 인증을 올리고 서로 시간을 재며 환호 이모티콘을 발랄하게 붙였습니다. 소영은 신뢰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 요청을 받고 망설였지만 흐름에 뒤처지기 싫어 신분증 사진을 전송했어요. 관리자는 초기 물품 확보비 50만 원 입금 시 전용 대시보드가 열린다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웃 김말수는 통화로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수익 빨라요라고 말했어요. 소영은 은행 앱으로 지정 계좌를 등록하고 이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입금 직후 확인 완료 푸시 알림과 함께 대시보드 URL이 전달되었어요. 첫 화면에는 판매 대행 등록 품목수, 누적 매칭수, 예상 정산액이 보기 쉽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매칭 속도 향상 중이라는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떴고 그래프가 계단형으로 상승했어요. 출금 메뉴는 회색이었지만 첫 정산 T일 예정이라는 설명이 덧붙어 안심을 유도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성우가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새로운 거면 더 조심해요라고 말했어요. 소영은 시스템이 좋아 보이네요 라고 답하며 내일의 정산을 달력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채팅방 공지는 초기 입금자 한정 수수료 면제 문구로 참여를 독려했어요.
대시보드 오른쪽에는 입금 확인 중인 사용자 목록이 실시간으로 갱신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참여자 수는 줄었지만 관리자, 계정은 규칙적으로 상태 메시지를 올렸어요. 소영은 알림을 무음으로 돌리고 머리맡에 휴대폰을 뒤집어 두었습니다. 이제 첫 정산이 제 시간에 들어올지 확인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더 깊은 걸음. 다음 날 오전 정산 예정이라는 안내가 떴지만 실제 입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서버 점검 문구를 붙이며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대신 추가 물품 매입 시 정산 순번 우선이라는 선택지가 강조되었고 참여자 몇 명이 추가 이체 인증을 올렸습니다. 소영은 망설이다가 300만 원을 더 보냈고 대시보드의 예상 수익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하지만 출금 버튼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툴팁은 정산 대기라고만 표시했습니다. 김말순도 같은 상황이라며 금방 풀린대요라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불안이 묻어났어요. 소영은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자동응답이 같은 멘트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채팅방에서 몇몇 사용자가 항의하자 관리자는 규정 위반 사용자를 정리 중이라며 대화를 잠시 닫았어요. 오후에는 사이트 접속 속도가 느려졌고 페이지 새로 고침마다 에러 코드가 드문드문 떴습니다. 소영은 정산 일정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스크린샷으로 기록했어요. 새벽 가까운 시간까지도 답신이 없자 알림창은 조용했고 그래프만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성호는 TV 볼륨을 낮추며 이쯤에서 멈추죠. 이상 신호가 많아요라고 말했어요. 소영은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내일 은행에 문의하겠다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입금 내역 캡처와 대시보드 상태 화면을 폴더로 분류하여 저장했어요. 노트에는 서버 점검 통지 시간, 공지 횟수, 접속 지연 항목을 테이블로 적었습니다. 잠들기 전 본인 인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침대 머리맡의 달력에서 동그라미 친 날짜가 허전하게 보였습니다. 소영은 내일 오전에 꼭 확인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벽지에 사각형으로 내려앉았고 방 안은 적막했어요. 그런데도 휴대폰 배터리 아이콘만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4분계의 신호. 다음 날 아침 사이트 첫 화면에 일시 접속 불가 배너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 수는 1시간 사이 절반으로 줄었고 남은 사람들은 항의와 비속어로 대화를 도배했어요. 관리자 계정은 공지 모드만 켜두고 일반 대화를 막았고 이모티콘도 차단되었습니다. 소영은 은행 앱에서 본인 송금 내역을 시간대별로 내려받아 엑셀로 정리했어요. 수취 계좌가 5곳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일부는 이미 지급 정지 가능 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객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처리 순번 대기가 길다고 안내받았어요. 파출소 민원 창구에 들러 사이버 수사과 연결을 부탁했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메모했습니다. 상담대 위에는 오래된 메신저 피싱주의 안내문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모서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형사는 사건 경위, 송금 내역, 사이트 URL, 캡처 파일을 담은 USB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박성호는 창문을 닫고 난방을 약하게 틀며 전기요금을 신경 썼어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라는 질문이 가볍지 않아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영은 금액을 조심스레 말하고 추가로 신분증 사진 전송 사실까지 털어놓았어요. 박성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동일한 광고 문자가 다른 번호로 다시 도착했고
소영은 즉시 차단했어요. 저녁 무렵 뉴스에서 노인 대상 부업 사기 급증 보도가 나오자 마음이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소영은 오늘 정리한 자료를 USB에 담아 이름을 케이스 1로 저장했어요. 서랍을 닫으며 앞으로의 절차가 길어질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그는 침대맡에 메모장을 놓고 해야 할 일을 항목별로 추가했어요. 밤이 깊어졌지만 손등의 미세한 떨림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먼저 경찰서에 접수부터 하겠다는 계획만큼은 분명했어요. 오바닥의 문. 사흘 동안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일은 고된 반복이었습니다. 관리비 독촉 문자와 병원 예약 알림이 동시에 도착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소영은 소파에 오래 앉아 있다가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점심 무렵 시장 앞 게시판을 스치다가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 전단을 발견했어요. 전화번호 아래 경력 무관, 손 빠른 분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력서 없이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가 주인 윤미자를 만났어요. 윤미자는 짧게 근무 조건을 설명하고 오늘부터 시작해도 되죠라고 했습니다. 첫날 소영은 포장 라벨을 뒤집어 붙여 몇 번이나 다시 작업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 줄이 길어졌고 계산대 앞에서 동전 소리가 분주하게 울렸습니다. 소영은 금액을 또박또박 읽고 거스름 돈을 정확히 건네려 애썼어요. 오후엔 배달 주문이 몰려 비닐끈이 손가락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마감 직전 재고 목록을 체크하며 유통기한 스티커 위치를 통일했어요. 윤미자는 내일부터 오전에도 가능해요라고 물었고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손바닥에 간장과 참기름 냄새가 약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녁에는 피해 접수 서류를 다시 정리해 파일명과 날짜를 맞췄습니다. 메신저엔 김말순의 아직 연락 없음이라는 짧은 문장이 도착했어요. 소영은 내일부터는 시장에 집중하자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코트 거리에 앞치마를 걸어두고 알람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맞췄어요. 책상 위 메모에는 수입 지출 1일 기록이라는 제목이 새로 적혔습니다. 잠들기 전 미세한 피로가 무릎에 모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연대의 씨앗. 다음 주 시장 사람들은 새로운 이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은 얼음팩을 건네며 더우면 쓰세요라고 했고 채소가게는 못난이 물을 한 개 더 얹어줬어요. 점심시간 한참 뒤 반찬을 사러 온 노파가 온라인 부업 사기를 당했다며 영수증을 접어쥐고 말을 꺼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피해자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퇴근 후 그녀는 휴대폰으로 단체방을 개설하고 필요 자료 목록과 제출 형식을 공지했습니다. 첫 모임 날 전직 회계사는 피해금 흐름을 표로 정리해 가져왔고 택배 기사는 운송 라벨 패턴을 설명했어요. 사기 사이트의 도메인 변경 내역을 확인한 젊은 손님이 캡처를 보내와 단서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소영은 서류철에 색상 인덱스를 붙이고 날짜별로 분류해 보관했어요. 모임은 반찬가게 한켠에서 진행됐고 윤미자는 의자와 따뜻한 물을 준비했어요. 다음 날 그들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창구로 단체 신고서를 전송했습니다. 형사는 공동 진술서와 통화 기록, 계좌번호 목록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소영은 제출 전 모든 파일 이름을 규칙대로 바꾸고 압축하여 다시 보냈습니다. 시장 게시판에는 의심 계정 공유 지침이 붙었고 상인의 단톡방에도 공지가 올라갔어요. 둘째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2시에 피해 정보 교류 시간을 정했습니다. 자료는 클라우드 폴더에 보관했고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했어요.
중복 제보를 줄이기 위해 양식을 통일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별도 폴더에 격리했습니다. 소영은 새벽에 일어나 제보 메일을 정리하고 감사 회신을 남겼어요. 그녀의 노트에는 사건 흐름도라는 큰 제목이 생겼고 화살표로 연결선이 촘촘히 그려졌습니다. 작은 연대는 그렇게 구조를 갖춰가며 하나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다음 단계는 직접 증거를 더 확보하는 일이라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추적과 함정. 소영은 새 메일과 전화번호로 계정을 만들어 지원자처럼 접근했습니다. 사기단은 동일한 대본으로 초기 비용과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대화는 화면 녹화로 모두 저장되었어요. 그녀는 송금 단계 직전에 멈추고 계좌와 안내 문구, 응답 속도를 시계로 측정해 기록했습니다. 형사 김도연은 계좌 추적 요청을 병행하며 현금 인출 타이밍을 특정했어요. 예상된 시간에 맞춰 지정 지점 주변에 잠복팀이 배치되었고 검은 캡을 쓴 두 남성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직원과 짧은 대화 후 출금 요청이 접수되자 형사들이 즉시 움직였고 현장에서 검거가 이뤄졌어요. 압수된 휴대전화에는 최강철과 지시 내역, 대체 도메인 목록, 피해자 분류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메신저 닉네임과 가상번호 연동 기록이 서버 위치와 환전업자 연결고리를 암시했어요. 사이버 수사팀은 영장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고 피해 범위가 전국으로 확장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속보가 나가자 추가 피해자들이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왔고 클라우드 폴더는 빠르게 채워졌어요. 소영은 밤늦게까지 파일을 분류하고 중복 항목을 제거하며 사건 타임라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형사는 다음 주 공동 피해자 면담 일정을 잡고 대질 가능한 항목을 체크했어요. 시장 상인회는 안전 안내문 배포와 마을 방송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영은 다음 함정 시나리오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질문 문장을 미리 작성했어요. 그녀는 스스로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가게 근무와 자료 정리를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박성호는 일정표를 보며 병원 예약과 집안일 배분을 정리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두 사람은 말을 아꼈지만 움직임은 깔끔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소영은 오늘 수집한 증거 목록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노트를 덮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집안은 차분해졌습니다. 내일은 면담과 언론질의 응대를 대비해 요약본을 인쇄하기로 했어요. 불완전한 회수, 확실한 변화. 검거 소식이 속보로 나갔지만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경찰은 환전 경로에서 일부 자금을 동결했으나 해외 송금부는 절차가 길었어요. 피해자 중 다수는 생활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 일자리를 알아봤고 소영도 시장 근무 시간을 늘렸습니다. 전직 회계사는 필수 지출표 템플릿을 공유했고 모두가 항목별로 기입했어요. 박성호는 병원 예약과 약국 방문을 직접 챙기며 하루 일정을 단순화했습니다. 딸 이수진은 피해자 모임 공지와 자료 열람권 설정을 도왔고 문의 대응용 표준 답변을 만들어줬어요. 가게는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원재료 산지를 메뉴판 하단에 명확히 표기했습니다. SNS에는 보관 요령과 조리 팁을 새 문장으로 정리해 올렸고 댓글에는 신속히 답변했어요. 재구매 손님이 늘면서 일 매출은 변동폭이 줄고 점진적으로 안정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소영은 마감 후 장부 끝에 당일 사기 예방 팁을 한 줄씩 적었고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붙였어요. 지역사회복지관은 시니어 디지털 안전 교육 시범 강의를 요청했고 소영은 피해 사례 파트를 맡았습니다. 교육 자료에는 의심 신호 체크리스트와 통신사 스팸 차단 설정 방법이 담겼어요.
시장 상인회는 공동 구매 사기 방지 수칙을 만들고 월 1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이달부터 월 1회 정기 회의로 전환하고 온라인 아카이브를 체계화했어요. 소영은 불필요한 알림을 모두 끄고 업무 시간을 구분하여 피로를 관리했습니다. 박성호는 냉장고 문에 가게 달력을 붙이고 결제일을 스티커로 표시했어요. 밤마다 소영은 클라우드 폴더 구조를 손보며 누락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작은 성과들이 쌓이자 집안의 공기도 차분해졌고 생활은 새로운 리듬을 얻었어요. 완전한 회수는 어렵지만 재발 방지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사실이 다음 날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부관계의 복구. 늦은 오후 박성호는 장바구니를 들고 반찬 가게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인기 메뉴를 천천히 담고 계산대에 카드를 올렸고 소영은 영수증을 정리해 건넸어요. 둘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손놀림과 시선이 예전보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은 지출표를 펼쳐 항목을 나누고 결제일을 확인했어요. 이수진은 주말마다 가게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리고 댓글 관리도 맡았습니다. 가게는 규모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품목 회전율을 일정하게 유지했어요. 피해자 모임은 월 1회로 주기를 조정했고 자료 아카이브는 날짜 유형별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소영은 문의 메시지에 표준 답변을 붙여보내며 응답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했어요. 박성호는 밤마다 쓰레기 배출과 우편물 정리를 맡아 작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가전소음이 잦아들자 두 사람의 발걸음도 일정한 속도로 맞춰졌어요. 식탁 위에는 다음 달 병원 일정과 교육 일정이 나란히 적힌 메모가 놓였어요. 소영은 창문을 닫으며 이번 달은 계획대로 가봅시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컵에 물을 반만 채워 건넸어요. 달력에 동그라미가 몇 개 더 늘어나며 빈칸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들고 온 비닐봉투가 바닥에 닿을 때 나는 사소한 소리도 안정적으로 들렸어요.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각자 자리에서 책장을 넘겼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소영은 오늘 매출과 교육 문의수를 장부에 적고 펜을 닫았습니다. 창가에 세워둔 화분잎이 조용히 흔들렸고 공기는 부드러웠어요. 관계는 큰 말 없이도 작은 규칙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규칙이 내일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에필로그, 배우는 노후. 1년 뒤 가게 간판 아래 작은 문구가 추가되었고 손님 눈높이에 딱 맞게 붙었습니다. 인생 반찬 다시 시작하는 맛이라는 문장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소영은 오전마다 계산대 옆에 피해 예방 안내 종이를 채워두고 부족하면 즉시 보충했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는 그녀의 제안으로 시니어 디지털 안전 교육을 원래화했고 일정표를 게시판에 붙였어요. 지역신문은 사건의 흐름과 예방 수칙을 요약해 실었고 문의 전화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들어온 의심 광고 문자를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했어요. 가게 앞 벤치에서 낡은 지갑을 뒤지던 노인이 금액이 모자라 난처해하자 소영은 포장을 묶어 건넸습니다. 다음에 오세요라는 짧은 말과 함께 영수증은 건네지지 않았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주변 상인들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햇빛이 간판 가장자리를 스치며 그림자를 바꾸었어요. 소영은 장부 끝에 오늘 배운 점 항목을 추가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노후는 지키는 기술과 나누는 습관으로 완성됩니다라는 문장이 마지막 줄에 놓였어요. 박성호는 문간에서 빈 박스를 정리하고 재활용 수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수진은 가게 사진을 찍고 교육 일정 안내를 SNS 상단에 고정했어요. 오후 바람이 잠시 세차게 불다 이내 잦아들었고 시장 골목 소음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소영은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고 냉장고 문을 한 번 더 점검했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교육 문의가 하나 더 접수되었습니다. 그녀는 음성으로 일정을 남기고 메모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간판 아래 그림자가 길어졌고 가게 실내는 차분해졌습니다. 오늘도 장부는 정확했고 내일의 준비는 이미 절반이 끝나 있었습니다.